일론 머스크가 선언한 이 1테라와트라는 연산 능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현재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총 발전량이 약 0.5테라와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칩을 생산하기 위해 이 미국 전체 전력량의 2배에 달하는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때 저무는 해라고 평가받던 인텔이 파운드리 파트너로 전격 합류했습니다. 오늘 나스다크에서는 인텔과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손잡고 만드는 이 거대한 테라페 프로젝트의 모든 실체와 그들이 왜 지구가 아닌 우주로 향하고 있는지 그 공학적 내막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인텔의 상황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 빌려 자존심을 많이 구겨왔죠. 하지만 이번 테라페 프로젝트는 인텔에게 단순한 수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텔의 최고 경영자 립부타는 이번 협력을 반도체 제조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 프로젝트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인텔이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바로 18A 공정입니다. 18A는 1.8나노미터급의 초미세 공정을 말하는데요. 인텔은 이 첨단 공정과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패키징 자산을 테라팹 네트워크에 통째로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텔은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실리콘 팹 기술의 리팩토링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원래 리팩토링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진 코드의 결과는 바꾸지 않으면서 내부 구조만 깔끔하게 정리해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말하거든요. 인텔은 이 소프트웨어적 개념을 하드웨어 제조 공정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물리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공정 단계를 완전히 최적화해서 전체 생산 흐름을 데이터 중심의 고속도로처럼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인텔은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 능력을 테라팹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연간 1테라와트라는 전례 없는 연산 밀도를 실제로 구현해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공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공정만 미세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텔이 꺼내든 핵심 혁신 기술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본팻이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이건 기존의 핀팻 구조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개발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게이트가 전류가 흐르는 통로의 사면을 모두 감싸서 전류 흐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가 줄줄 새는 누설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같은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훨씬 더 빽빽하게 박아놓을 수 있어서 인공지능 칩의 전력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비아라는 전력 공급 기술입니다. 이게 정말 포인트인데요. 예전에는 반도체 칩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선과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섭도 생기고 전력 손실도 컸죠. 인텔은 이 전력 공급 배선을 아예 웨이퍼 뒷면으로 빼버렸습니다. 신호는 앞면으로, 전력은 뒷면으로 분리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신호 간섭이 사라지고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칩의 작동 속도를 높이거나 전력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마법 같은 기술인 셈이죠. 여기에 인텔은 패키징 기술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여러 개의 논리 타일과 고대 여폭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EMIB-T 기술, 그리고 칩 위에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포베로스 3D 패키징을 결합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정수가 모여서 테라팹이 지향하는 초고성능 인공지능 연산 모듈의 물리적 뼈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옮겨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이 테라팹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의 로드맵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보통 반도체 업계에서 칩 하나를 설계하는 주기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걸 9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AI5입니다. AI5는 테슬라의 5세대 자율주행 칩인데요. 성능이 기가 막힙니다. 약 2000에서 2500톱스의 연산 성능을 제공하는데 이건 현재 사용되는 AI4보다 무려 5배나 향상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력 효율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급 성능을 내면서도 소비 전력은 150W 수준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냉각 장치를 돌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로보택시나 사이버트럭, 심지어 옵티머스 로봇이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게 만드는 두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7년 연말에는 AI
AI6의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시스템 온 웨이퍼라는 혁신을 시도합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인 도조의 아키텍처를 차량용 칩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하드웨어와 실제로 실행하는 하드웨어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옵티머스 로봇이 실시간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칩 안에 대규모 메모리를 직접 통합하는 설계 변경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로드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든 AI4가 자율주행의 기초를 닦았다면 2027년에 AI5는 TSMC의 3나노와 삼성의 2나노 공정을 통해 로보택시의 뇌가 됩니다. 그리고 2028년경 등장할 AI6는 바로 인텔의 18A 공정을 적극 활용해 AI5보다 2배 이상의 성능 도약을 이뤄낼 전망입니다. 그리고 테라팹의 가장 독특한 제품, 바로 D3 칩이 있습니다. 이건 우주 방사선을 견디고 극한의 고온에서도 작동하는 스페이스X 전용 우주 특화 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머스크는 굳이 1테라와트라는 수치를 강조하며 우주로 나가려는 걸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테라와트는 1조 와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전체 발전량의 2배죠. 개당 250와트를 쓰는 AI5 칩으로 환산하면 1년에 무려 40억 개의 칩을 찍어내야 도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40억 개의 칩이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매달 10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건 현재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공장의 생산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지상에서 1테라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환경 규제, 토지 허가 문제 때문에 지상에는 전체 생산량의 20%밖에 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머스크는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테라팹 생산량의 80%가 우주로 향하는 이유는 명확한 물리학적 이점 때문입니다. 궤도 위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지상보다 5배 더 강하게 내리쬐고 열을 배출하는 효율도 단위 면적당 5배나 높습니다. 냉각수도 필요 없고 지진 걱정도 없으며 까다로운 환경 규제에서도 자유롭죠. 1테라와트급의 초거대 연산 인프라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우주 공간뿐이라는 게 머스크의 계산입니다. 물론 우주로 물건을 나르는 비용이 문제겠죠. 하지만 여기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등장합니다. 스타쉽은 1년에 10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궤도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사 비용이 급감하면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이 지상과 비슷해지고 이 3년 안에 오히려 우주에서 연산하는 게 지상보다 더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텔의 테라팹 합류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야심찬 승부수입니다. 인텔에게는 자사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할 쇼케이스이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자국 생산의 핵심 기둥이 될 기회입니다. 삼성과 TSMC가 머스크의 미친 듯한 속도를 맞추지 못할 때 인텔은 미국 내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것이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칩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오직 테슬라 소프트웨어에만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수직 계열화로 완성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뿌리가 될 것입니다. 화성 탐사, 행성 간 통신, 대규모 우주 자원 탐사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지능적 처리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우주가 연산의 주된 무대가 되는 포스트 테레스트리얼 컴퓨팅 시대, 그 거대한 서막이 인텔과 머스크의 만남으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닥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